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델타 오늘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요게 하락하다가 반등을 해주긴 한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네, 11.95%. 고가로는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여튼간 뭐 크게 올라갔다는 소식. 근데 이게 델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 항공 쪽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항공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죠? 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오늘은 유가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매칭이 되는 거야. 어떤 포인트 멀티플에 대한 매칭이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브랜트가 올라갔다가 오늘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1.89%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도 나온 거지. 그런데 그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엄청나게 긍정적인 건 아닌데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실적 발표 결과를 함께 볼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 같다가 네, 봅시다. 네, 델타 실적 발표, 항공주 반등. 이게 이제 2025년 매출 보게 되면은 네, 시장 예상치가 155억 달러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도 155억 달러. 근데 여기에서는 큰 수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EPS 있잖아요. EPS 쪽에 2.06달러를 예상했는데 2.10달러, 뭐 0.04달러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그래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인 것 같아요. 2025년도 가이던스. 이제 가이던스를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5.38달러였잖아요. 근데 EPS 가이던스가 5.25달러에서 이게 하단이거든요. 상단은 6.25달러였어. 그러니까 상단이 되게 크죠. 상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단은 이제 이 5.3538달러하고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단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거에 1월 가이던스가 7.3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7.35달러보다는 이게 떨어진 건 맞아요. 6.25 상단이 6.25니까. 하지만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올라간 거니까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그대로예요. 이게 안 좋게 빠진 거잖아. 이렇게 뚜루루룩 빠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플래그 패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띵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띵 반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기보다는 그나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된다. 이건다. 기본적인 펀더멘탈. 델타 13%까지 올라갔다는 소식.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간 게 진짜 구조적으로 항공이 너무 좋아서 올라간 거 아니야? 수요가 엄청나게 막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뭐 프리미엄 수요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싼 좌석 있잖아요. 그쪽에 좀 올라간 거예요. 일반 좌석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 좌석이 올라가고 프리미엄 쪽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프리미엄 좌석만 올라간 거니까 뭐 돈 있는 사람만 좀 돈 좀 썼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여름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네, 4월 실적 발표 당시에는 트럼프 관세 여파로 해가지고 가이던스를 철회했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관세를 이야기했네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철회했다가 지금은 또 발표했으니까 뭔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 재개 그 얘기는 왜 했냐? 정책 불확실성 해소 인식, 그리고 수요 예측력 회복, 이렇게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프리미엄 또는 다각화된 매출 구조가 없는 항공사에까지 델타 가이던스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델타 이쪽 올라간 게 항공주가 다 같이 올라갈 만한 그런 구조적인 어떤 펀더멘털이 받쳐져 가지고 항공업계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델타에 해당돼서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뭐 사우스웨스트 젯블루 해가지고 저가항공 모델 LCC 이 구조의 수혜를 받기는 어렵다.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함께 올라간 거죠.
델타의 실적 회복은 프리미엄 수요 구조의 회복력이라는 특정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전체 항공 업종에 대한 낙관적 일반화는 시기상종이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그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자체가 이게 뭐 신고가를 때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기본적인 이거 기본 파동이거든요. 요거 있잖아요. 갭 하락한 거, 갭 매끄러 올라가는 거야. 기술적 관점 본다면 빠졌다가 V자 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쵸? 여기서 한번 때려줬죠. 매집봉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래그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때려준 거잖아요. 때려주면 이거 어느 정도 살짝 그쵸? 왔죠? 예.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 관점의 그런 관점이 있고 거기다가 뭐 약간 멀티플을 좀 적용한다면은 최근에 약간 유가가 아까 오늘 좀 빠진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됐다. 반등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델타 쪽이라든지 한국 쪽은 구조적 수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펀더멘탈 수요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반등.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박스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한국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저기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의 흐름을 봅시다. 같이 비교해 보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업종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가지. 그다음에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서 갖고 놀 수가 있기는 하겠네, 그렇죠? 딱 보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갖고 놀 수는 있겠다. 그래도 나름대로 플래그 주는데, 야씨 뭐야? 그래도 플래그는 주네, 그렇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넣겠죠, 여기서 좀 갖고 놀다가, 알죠? 여기서 이렇게 갖고 놀다가 이제 여기서 매집이 다 들어가면 이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보이긴 하죠. 수급도 한번 봐볼까요? 수급을 봅시다. 아, 수급만 빠졌구나. 지금 들어오는구나.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네. 야, 많이 빠졌다. 좀 애매하다. 야. 애매하다. 그치? 수급이 그쵸? 얘 많이 빠졌네. 여기서 빼고. 근데 그나마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고. 그냥 박스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외국인들의 물량이, 4일 정도고. 여기서 4일 정도 좀 들어온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올라간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약간 그런 거 있겠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여름철에 아무래도 약간 휴가도 가고 하니까, 그치?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약간 테마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움직인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델타도 뭐 그런 관점으로 네, 좀 그래도 올라간 건 올라간 거니까 뭐 나쁘진 않죠.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틀 하에서 그런 전체적인 하에서 투자금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거죠. 뭐가 특별하게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또 8월 1일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단기 차익 실현 그런 좀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델타 쪽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나? 요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델타의 실적은 겉으로는 강한 반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선별적 기대만 유효한 조건부 반등. 조건부 반등. 여기 프리미엄 매출. 그러니까 고소득, 비탄력 수요 회복 확인. 일반석은 대중 소비는 네, 둔화됐어요. 오히려 물가, 유가, 요금 인상에 따른 네, 국제선 여름 성수기 제한적 회복, 계절성 영향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이던스가 이제 좀 복원된 건 있는데 1월 대비로는 떨어졌잖아요. 여기 지금 상단만 봐도 6.25달러인데 7.35달러 대비로는 이제 좀 떨어진 건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 해석은 소비 전반의 회복이 아닌 구조적 회복 가능성, 그러니까 프리미엄 수요가 실적을 방어한 것 같다. 즉 전체 산업 회복이 아니라 델타라는 특수한 이 회사의 구조적 비즈니스 그 경영 운영에 의한 반영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이제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 여름철이니까 여름 휴가 그렇죠. 여름 휴가 수요에 대한 국제선 증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또 뭐도 있을 수 있냐면 트럼프 2기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
영향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안정되게 되면 그래도 오늘 유가가 좀 빠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이제 긍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중장기 리스크 요인은 고물가에 따른 만약 이제 저거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중 소비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하신 다음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기대해도 되나? 프리미엄 수요, 여름 성수기 수요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요는 유효한데 다만 이건 단기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기적인 부분은 또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항공주는 아무래도 또 계절성 단기 테마, 여름 휴가, 그리고 지금 유가가 약간 떨어지는 거, 그런 거에 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방어한 거니까 요 정도 저 반등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네, 딱 틀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델타 여기까지 볼게요.